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침해 사고 관련된 책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강의들을 같이 유튜브에 공유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침해 사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하나하나씩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정보 수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하게 생기시면 어떡하시죠?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하실 겁니다. 좀 저희가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검색을 하시고 그걸 업무에 활용하고 계시죠. 해커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마음 먹고 궁금한 게 생겼다. 해커들은 어떻게 할까요? 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검색을 해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구글을 이용한 구글 독스입니다. 구글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막 수집하는 거죠. 예를 들어 ABC 회사에 다니고 있는 홍길동 대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구글에서 ABC 회사 홍길동 대리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홍길동 대리가 외부에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정보들이 나오겠죠. 간단하게는 뭐 회사 정보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 전화번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자리번호, 내선번호 그런 다양한 이메일 정보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정보 검색만으로도 그 공격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들은 과연 여러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을 할까요? 해커들은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의 이용어 기법인 구글 독스에 대한 상세 검색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검색 기법은 그냥 키워드를 적어 넣으신 거죠. 해킹은 해킹, 해킹 사고는 해킹 사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옴표죠. 따옴표를 중간에 넣게 되면은 따옴표 안에 문구를 정확하게 찾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존에 여러분들 그냥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지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키워드고 어떤 부분이 검색 명령어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적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타입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정 확장자, 여러분들 보면 막 PPT라든가 PDF 같은 문서들, 파일 타입들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파일 타입에다가 PPT, 아니면 PDF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주시면 특정 확장자도 파일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트가 지정해서 좀 더 세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좀 더 검색을 뽑고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놓게 되면은 관련도가 너무 없는 사이트들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다가 지정된 원하시는 사이트를 적어 놓게 되면은 해당 사이트에 한정해서 검색을 하는 방식을 가져갑니다. 또한 인타이틀이라고 해서 검색어 포함된 타이틀, 중간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검색어 들어간 케이스를 같이 좀 더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URL 형태로 어떤 인 URL에 포함된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시면은 이런 URL 부분도 같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공격 방법을 아시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여러분 업무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해킹에 대한 PDF를 구하고 싶다. 해킹에 대해서 네이버 사이트에서 PDF로 검색을 해줘.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해킹과 관련된 각종 PDF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말고 여름 패션 관련해서 내가 PPT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름 패션 사이트 네이버 그 다음에 파일 타입 PPTX라고 치시면 여름 패션에 관련된 네이버에 게시된 PPTX 파일, 프레젠테이션 파일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업무상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커들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뎁스 있게 검색을 해요. 단순하게 여러분처럼 딱딱딱 키워드만 딱 쳐서 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뎁스 있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검색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검색어 명령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정보 수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방 및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검색 엔진, 구글 같은 데서 여러분의 정보를 검색해 봅니다. 전화번호, 이름, 직장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더 좋겠죠. 만약 찾으셨자. 근데 내가 원치 않은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글 같은 이런 크롤링 봇들은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사이트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 검색 센터를 통해서 검색 결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런 정보들을 삭제를 해주시는데 이 사이트죠. 데벨롭의 google.com, search, docs, guide, advanced, remove information, HL, KO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구글 검색센터에서 실제 검색센터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구글 정보 삭제하기 한 다음에 이 삭제하기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인터넷에 불필요한 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정보를 올리지 않으면 굳이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 정보는 생각보다 인터넷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들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내리신 부분들은 이런 검색 엔진에 제거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하나 풀어볼게요. 개인정보 같은 인터넷 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앞에서 배웠죠, 저희. 기억나시나요? 불필요하게 노출된 검색 결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 센터 같은 부분에서 다 삭제 가능했었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